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좀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동남아에서 7개월, 한국에서 5개월을 지냅니다. 베트남도 30번 이상 방문했고요. 총 24개월쯤 체류를 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베트남 국제결혼은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 혹은 애딸린 여자들이 베트남 국결 회사에 연락해서 소개해달라고 하고요. 한국의 쓰레기 업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여자를 찾지 않고 베트남 회사에 통보해서 즉석 만남을 가지게 하고 당일날 이제 남자와 첫날 밤을 가지게 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전엔 그랬나 봐요. 네이버에 베트남 결혼 관련들 카페에서도요. 소유주들이 국결 업체랑 연결해서도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도 이제 조직적으로 연결했다는 거네요. 카페에 안 좋은 후기를 남기면 무조건 삭제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20살에서 24살 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대학에 가서 여자들이 할 만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한다면 20대 후반까지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좀 있겠지만 베트남은 아직 1인당 소득이 동남아에서도 하위권층입니다. 월급 몇십만 원 안 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인텔리 사무직 일자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한국에 메갈리아 워마드가 생기고 페미 역병이 한국 여자들에게 퍼진 뒤로는 차라리 20대 베트남 초반 여자가 한국의 30살 넘은 여자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가 거의 무료라서요. 베트남 여자가 외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매일 영통으로 자기 부모님이랑 얼굴 보고 통화하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베트남 여행 보내주고 그런 것도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처갓집에 월 50만 원 정도는 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 정도 이제 붙여드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100만 원 정도 보내주고 여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한국 남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베트남 외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도 한국 남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다면 40살 남자가 20대 초반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까칠해진 베트남 여자들 외에 다른 동남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이건 어디건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요. 일단 장거리 연애를 해보세요. 물론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그걸로 인해 관계가 깨진다면 다른 인연을 찾아보세요. 정말로 남자를 벗겨먹고 이용하려고 하는 여자는요. 몇 달 흐르면 자기가 급하니까 알아서 다른 호구를 찾아 떠납니다. 진심으로 남자가 좋아서 같이 살 생각을 하는 여자면 1년도 기다립니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끔 도움을 주고요. 같이 지내보고 때로는 상대방 나라에 가서 같이 다녀보세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귀어보고 신뢰가 생기면 그때 국결을 추진하세요. 동남아 쪽에 잘 알다 보니까 나름 현실적인 조언 해주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연애를 해봐라. 한국에도 와보고 그쪽 나라에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여행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서로 성향을 맞춰봐라. 너무 두세 달 만에 결혼해버리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크긴 하죠. 베트남 국결 스탑 럴커 조심하세요. 아는 지인이 국제결혼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했는데 한국으로 데려와서 혼인신고 마치고 며칠 만에 용돈을 몇십만 원 안 주면 애를 안 낳아준다고 협박하고 툭하면 이혼하고 싶다고 위자료 달라고 하고 패시브 달고 산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형님들. 이게 최악의 수를 만나신 거네요. 국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말할게요. 베트남 와이프가 생활력이 강하다고 혼자 공장으로 취업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강조하셨어요. 베트남 유부녀와 베트남 산업 연수생 남자와 바람이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당부 사항이니 베트남 국결 시엔 아내를 웬만하면 공장에 보내지 마세요. 이제 공장에서 또래 베트남 남자 만나면 진짜 눈 맞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전통 혼례식 꼭 하세요. 베트남에서. 그거를 현지에서 해야 와이프가 한국에 도착해도요.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가는 순간 와이프 고향에 소문이 납니다. 베트남인들 뒷담화 수준은 한열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서 결혼식을 확실하게 하고 한국에 와야 다시 베트남으로 도망 못 간다. 뭐 이런 조언이었어요. 살벌하긴 하네요.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뿐 어차피 한국 혼인시장에 공급되는 베트남 여성들도 곧 모자라게 되거나 관리가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다만 한국 남자들이 시야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겠죠. 결혼에 의지가 있는 40대 남성들의 수요 정도는 얼추 될 거입니다.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니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도 있는 겁니다. 굳이 베트남만 공략해서 베트남 여자들 몸값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베트남이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뭐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네요. 베트남 여자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치페이가 몸에 배어 있는 유럽, 미주권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훨씬 나을 것 같다. 동남아 여자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오히려 한여보다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한여들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덜 든다. 동남아 여자 나이가 25살이 넘어가면 화류계 여자일 가능성도 높다. 동남아 여자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20대 후반의 동남아 여자, 30대 후반의 한국 여자를 동급으로 보면 되므로 이왕이면 동남아 여자가 더 좋은 건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차이는 한국 여자는 가부장 제도에서 자랐고 동남아 여자는 모계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보다는 더 독한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해야 된다. 한국 여자는 여우처럼 남자를 홀려 먹으려고 하고 동남아는 남자를 두들겨 잡으려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뭐 좀 기가 센 여자분들이 동남아 쪽에 많이 있나 봐요. 재산 분할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단 3년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특히 3년 동안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혼수 3천만 원, 결혼식 비용부터 모든 게 이제 남자 쪽에서 지불하고 다만 부동산의 경우 남자가 본인 명의 자가로 시작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3년 동안 증가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익금을 줘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 여자와 이혼하면 이익금이 아닌 전체 부동산 시세 금액에 대해 분할을 하고 특히 이제 양육권을 가져가기에 더욱더 이제 분할을 해야 되고 양육비 지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혼을 해도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게 훨씬 덜 뜯기는 게 장점입니다. 뭐 이제 이혼까지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베트남이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혼전 계약서가 인정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 변호사들과 미팅을 하고 안 사실인데요. 국제 결혼을 고려할 경우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아내 될 사람 국가에서 먼저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혼전 재산과 부모님 재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순서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신 거죠. 또 위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제결혼 5년 이내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고요. 국적도 즉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일부러 남편에게 폭행을 유도하고 가출해서 이혼 소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애초부터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제발 똑똑하고 잘 배우고 직장에 다니는 괜찮은 여자와 결혼하세요. 휴대폰, SNS에 빠져서 시간관념도 없고 돈밖에 모르고 치장만 하는 직업도 없는 어린 여자를 만나면 곧 이혼합니다. 동남아 여성분들 간에도 사실 수준 차이나 성향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말을 잘 듣는다, 뭐 순종적이다, 이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펙적인 부분이나 직업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집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집을 나가서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을 하는 게 공식이죠. 심지어 건물을 한 채 받은 베트남 여자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안 그럴 거야 착각해서 많이들 당하는데요. 작정하고 속이면 모릅니다. 더욱이 순수했던 여자들도 한국에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국가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와서 물들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은 이혼율, 그러니까 국적만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동남아를 선택한다면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이 이혼율이 낮고 좋습니다. 외모가 좀 되시는 분이라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쪽도 괜찮습니다. 러시아 여자가 생활력이 강하고요. 한국 여자들의 반만 잘해줘도 러시아 남자들과 다르다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러시아나 동유럽 쪽을 추천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동남아 대부분이 모계사회 중심이고 동남아 남자들이 게으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편한 일을 찾고 힘든 걸 안 하려고 하고요. 여자랑 동거하다 애가 생기면 도망가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외국 남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동남아는 여자들이 더 수완이 좋고 돈을 더 잘 벌어요. 이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여자들은 현지 남자를 절대 안 만나요. 만나더라도 자신보다 이제 재력이 좋고 그런 남자면 만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도 바보같이 동남아 여자를 클럽, 주점 같은 곳에서 꼬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뜯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시집 온 베트남 여자는 대부분 잘 살아요. 그런데 40살 넘어서 20대 초반 여자를 원하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들한테 당합니다. 제 주변에 베트남 여자에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어떤 분은 애 낳고도 도망가는 여자, 또 다른 분은 애 낳고 국적 취득하고도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고 그 여자는 정말 자기 애인을 한국으로 불러서 결혼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베트남 땅에 투자해라 해서 투자를 시켜서 이제 남편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려고 다시 베트남으로 도망가는 여자, 이런 거는 다른 동남아에도 전부 있지만요. 유독 베트남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파트, 콘도는 소유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땅 자체가 전부 나라의 소유라서 외국인은 살 수 없고요. 임대하는 겁니다. 25년 그리고 연장 25년 총 50년 임대하는 거고요. 이 부동산이 현지인에게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다른 외국인에게 넘어가면 내가 소유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임대하는 겁니다.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땅에 투자해라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여자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겁니다. 저도 베트남에 1년, 태국에 5년 살았고요. 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용돈을 쓰고요. 처가에 조금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 문신 있는 애들이 유흥 종사자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와이프도 문신이 있는데요. 야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요. 유흥 쪽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나쁜 여자는 아니지만 유흥 쪽에서 일하는 여자들 치고는 제대로 된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카페나 여행지나 일반 직장인을 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유흥주점 업소에서 클럽 같은 데서 여자를 쉽게 꼬신다. 그런 데서 쉽게 만나지는 여자라면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선택지를 늘린다는 관점에서는 국제 결혼도 추진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또 너무 나이 차이를 심하게 둬서 무리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인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는 하지 말고 1년, 2년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